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리 외환 당국의 대응과 앞으로의 전망,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죠? 지금 달러원 환율이 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1,4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서울 외환 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전날보다 4.4원 오른 1,399.1원으로 개장한 직후에 1,400원을 넘어서서 지금은 1,403.5원으로 이제 오후에 종가를 마감했고요. 네. 이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2022년 11월 4일 1,419.2원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된 이후에 이제 달러원은 일시적으로 1,400원 선을 돌파를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정규장에서는 이제 외환 당국의 개입, 이 미세 조정으로 상승폭이 제한이 돼서 종가 기준으로는 결국에는 1,400원 밑으로 내려오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1,400원대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된 셈이 됐죠. 네. 트럼프의 이제 자국 우선주의를 생각하면 환율이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반대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한층 뚜렷해진 달러 강세가 주요 달러원 환율 상승 요인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함께 이제 각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어떤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 위험 회피와 함께 달러 매수로 이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던가 반이민 기조, 관세 부과 등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면은 미국 연방 준비제도의 어떤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좀 느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의 금리 레벨이 또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고요. 강달러 현상이 발생하고 달러원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또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 주식시장 이 상황도 이 달러 환율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시황이 부진한 가운데 반대로 미국 증시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이 원화 매도와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치 쪽을 보면 미국 하원에서도 공화당의 과반 확보가 유력해지면서 공화당의 하원의 장악, 이른바 레드 스윕 이제 실현 가능성이 좀 커졌고요. 네. 미국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기까지 한 4석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또한 이 트럼프 정책 수행에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 요인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같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네요. 그럼 우리 외환 당국에서는 네.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올해 4월을 보면은 이 환율이 이제 1,400원 터치를 앞두고 이제 좀 상당히 우리나라 당국이 발빠르게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약 한 달간 달러원 환율이 가파르게 올랐지만요. 이제 원화와 위안화 등 이제 아시아 주변국 통화 약세와 함께 달러 인덱스 이제 강세 편승한 이 달러 강세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국 입장에서는 이 큰 흐름에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뭐 섣부르게 개입한다고 또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과도하게 변동성이 나올 경우에는 미세 조정으로 좀 막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뭐 당국의 조정으로 좀 큰 흐름을 바꾸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시장뿐만 아니라 당국에서도 지금의 1,400원이 뭐 과거의 외환위기라던가 2008년 금융위기라는 좀 다르다 이런 인식이 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리해 보면 뭐 당국이 1,400원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를 뭐 사소하기 위해서 뭐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시장을 관망하는 스탠스로 갈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보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1,400원이 심리적 지지선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이게 뚫렸으니까 앞으로는 뭐 더 오를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이제 당선된 이후에 트럼프 바람이 이제 전반적인 금융 시장을 좀 휩쓸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트럼프 당선 효과가 좀 잦아든다고 하면은 이 달러원 상승 이제 흐름이 좀 잦아들까? 좀 이렇게 대해서 시장에서 좀 상당수 시각이 좀 아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달러원 상승이 미국 대선에 따른 뭐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분석이 좀 우세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이제 원화가 당분간 약세에서는 좀 벗어나기 어렵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뭐 물론 당선이 됐긴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정책이 구체화되진 않은 상황이고 뭐 사람을 계속 인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면 또 우리나라는 또 수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달러가 귀해지기 때문에 이 또한 또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NH농협은행에서는 올해 달러원 환율 범위가 1,360원에서 1,420원 사이로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1,420원까지는 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KB국민은행도 이제 레드 수입이 이제 진짜로 공화당 하원의 어떤 과반이 달성된다고 하면은 환율 상단을 한 1,410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주류 의견과 달리 좀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2016년에 처음 당선됐을 때와는 좀 달리 이 파장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또 관측도 있어요. 네. 사실 2016년의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외환 시장과 뭐 채권 시장 금리 급등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미처 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뭐 연말까지 한 2개월간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최근에는 뭐 시장에서 먼저 뭐 움직이기도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에 좀 대비해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실제로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망이 엇갈리는데 네.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 주시해서 봐야 되겠고요.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파죽지세 가상화폐 시가총액 3년 만에 3조 달러 돌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산 중 하나가 비트코인인데 이 가격이 급등하면서 네.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 가격이 파죽지세로 치솟으면서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3년 만에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크립토 종합 화면에 따르면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89,000달러를 찍었어요. 이후에 지금은 88,000달러 선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비트코인 가격은 대선 직전에 한 68,000달러대에서 움직이다가 대선 다음 날에 7만 달러, 10일에는 8만 달러까지 차례로 돌파한 뒤에 지금 계속 수직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비트코인 이외에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등 다른 알트코인들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띄우는 도지코인도 폭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도 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203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2021년 11월 초 이후에 3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초에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도 네. 상장이 됐는데 아주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을 하면서 올해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뉴욕 증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됐죠. 네. 여기에 자금이 급속도로 유입이 최근에 되고 있습니다. 총 운영자산 측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금 현물 ETF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네. 또 자산운용사 블랙락이 운영하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총 운영자산이 지금 34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8조 원에 달합니다. 네네. 지난 주에는 지금 이 ETF에 약 10억 달러가 유입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올해 이제 상당이 됐었는데 이 미국 대선 이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하나 특이한 게 네. 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원래는 이제 해외 그렇죠. 거래소 가격보다 비쌌는데 이게 역전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상 이게 최고가를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경신하는 가운데 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 가격을 밑도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예. 가상자산 이제 데이터 분석 업체인 크립토퀀트를 보면은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지표가 이달 10일에 마이너스 0.88%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이달 7일에는 마이너스 1.97%까지 내려갔는데요. 이게 작년 7월 2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김치 프리미엄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외 거래소 가격 차이, 동일한 코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지표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조금씩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 작년 이 불장 이 가상화폐 호황기 때 10% 가까이 김치 프리미엄이 상승했던 것과는 여전히 대두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뭐 일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2021년에는 30%, 2018년에 50%까지 뭐 김치 프리미엄이 치솟아서 뭐 보따리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네, 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갑자기 줄어든 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가격을 끌어올리는 자금이 이제 우리나라 자금이라기보다는 해외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줄어든 것은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코인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후에 해외 시장에서 비트코인 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유세 도중에 뭐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뭐 이런 파격적인 발언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심리에 좀 불을 지핀 것으로도 보이고요. 네, 좀 상대적이기는 그렇죠. 한 건데 국내 비트코인 투자 열기가 그렇다고 결코 뜨겁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이 네. 국내 비트코인 거래량이 국내 주식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이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을 보면은 이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난 24시간 총 거래 대금은 약 21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달 이제 코스피 거래 대금 11조 2,900억 원과 이제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 6조 9천억을 합하면 한 18조 2천억 원 가량 되는데 네네. 이를 한 3조 원 이상 웃돌았어요. 사실 뭐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상당히 거래량이 상당한 것이죠. 지금 현재 김치 프리미엄 자체는 낮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이제 가상화폐 사자 대열에는 이제 가세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이금융권 가계대출 불길에 금감원 현장 점검 착수. 금융당국이 이금융권 가계대출 단속에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달 이금융권 가계 대출이 폭증한 가운데 이제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 현장 점검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새마을금고 점검에도 나서는 등 이금융권 가계 대출 증가세를 꺾는 데 상당히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네네. 금감원은 오늘부터 농협중앙에 이제 인력을 투입해서 가계 대출 취급 실태를 조사를 합니다. 뭐 네. 따로 점검 기한을 뭐 정해두진 않았고요. 농협중앙의 이제 가계대출 증가액은 비주택담보대출 감소세로 한 200억 원 정도에 그쳤지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수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금감원은 이제 18일부터 진행되는 새마을금고 정부 합동 이제 검사에서도 가계대출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인데요. 새마을금고는 지난달에만 가계대출이 1조 원 가량 폭증하면서 이 제2금융권의 이제 풍선 효과의 핵심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당국에서 대출을 계속 잡고 있는데도 네네네. 이렇게 이금융권 가계대출이 안 잡히는 건 네. 뭐 아무래도 대출의 영업 경쟁 맞습니다. 때문이겠죠. 네, 최근에 또 특히 이 수조 원 규모로 이제 예상이 되는 이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잔금 대출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예정자들에게 시중은행보다 좀 낮은 금리를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 쏠림 현상을 우려해서 개별 금고에 이제 은행권과 좀 비슷한 수준에서 금리를 책정해 줄 것을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호금융권은 이제 금융당국의 어떤 가계대출 관리 이제 정책에 따라서 금융대출 문턱을 잇따라 높이고 있는데요. 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잔금 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또 축소를 하고 집단대출 대환 및 주담대 거치 기간을 한시적으로 또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신협중앙회는 수도권 관련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또 추가 조치에 나서는 등 제2금융권 전반적으로 좀 가계대출 조익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